네, 화제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요, 시리즈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해외 인턴십에 관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국제인재개발원 이미애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미국 인턴십, 호주 인턴십, 또 캐나다 인턴십, 다양한 국가들의 인턴십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나라로 가볼까요? 네, 오늘 인턴십은 바로 일본 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본. 네. 국가별로 다양한 그 특장점이 가지고 있지만 일본 또한 역시 매력적인 국가에 속합니다. 네, 그렇죠. 늘 소개해 주시는 국가마다 정말 각기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 인턴십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본 인턴십의 장점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선 선진국 일본에서 다양한 산업 업체에 기업에서 업무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커리어 스펙 향상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비즈니스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매너와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워킹 홀리데이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2008년도에 3,600명, 그리고 2009년도에는 7,200명,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비자 발급자 수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지만 2011년부터는 발급자 수가 대폭 확대되어서 큰 문제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비자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 비자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비자의 취지에 맞춰서 그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서류만 잘 챙긴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니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느 국가나 이 비자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365일 정도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단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학교 등록을 통해 전문적인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를 3개월 정도 이수만 한다면 다른 학교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만의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모든 나라마다 조건이 다 있듯이 일본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비자 신청 시점은 만 18세 이상에서 25세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30세까지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표를 구입할 자금이나 충분한 자금을 소지해야 하고요.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불판이 없을 만한 일본어 실력이나 배울 의욕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워킹홀리데이는 이 국가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일본은 언제쯤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1년에 4번 정도 있습니다. 자주 있네요. 네,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기간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먼저 1분기는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리고 2분기에는 4월 15일에서 4월 19일까지, 그리고 3분기에는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7월 8일에서 7월 12일까지, 마지막 4분기는 바로 10월 달인 10월 7일과 10월 11일까지 해당이 되면서 각 분기마다는 한 2,500만 명 정도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2,500명? 네, 예, 예. 그래서 1년에 한 10,000명 정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신청은 일본의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3군데의 장소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대한민국 그 일본국 대사관 총 그 영사부에서 서울 종로구 수성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광화문 근처에 있죠. 예, 예. 경기권과 서울권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부산 일본국 총영사관이 바로 부산 동구 초량동이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이 그 제주시의 노형동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요, 이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비자와 연계돼서 교육을 받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기관들이 있기 마련인데 일본도 이렇게 연계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위치되어 있는 이스트 웨스트와 그리고 휴먼 아카데미, 그다음에 안랭귀지 스쿨, ALA 학교, 일본어 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도쿄 인근 지역에는 그 웨어 비즈니스 전문 학교, 그리고 휴타 바이와 학교와 한림 일본어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사카에는 제2국제학원, 그리고 메릭 일본어 학교가 해당이 되면서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단기 학비 입학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학비도 할인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학과 동시에 인턴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일본에서 인턴십을 하다가 잘만 하면 이제 현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인턴십 기간에 근무 태도, 그리고 근무 성적에 따라서 그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인턴십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십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예. 인턴십 수료 후에 취업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인턴십 근무를 통해서 근무 태도, 그리고 근무 성적 등의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에는 정직원 전환과 그리고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취업 비자는 그러면은 업무 분야에 관계없이 다 가능한 겁니까? 취업 비자는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좀 나눠지는데요. 먼저 그 인문 지식과 국제 업무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비자, 그리고 기능 비자 세 분류의 비자를 구분해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커리어를 잘 쌓고 싶은 분들은 인턴십에서 이렇게 취업까지 한번 연계돼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취업 비자가 적용이 되면은요,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워킹 홀리 비자로 가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근무 태도가 좋았다거나 그러면 정직원이 되면요, 3년 정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또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미국 인턴십 알아볼 때 미국은 무급이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일본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워킹 비자를 가는 조건에 그 조건 하에 단기 그 취업이나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인턴십이 좀 자유롭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유급 인턴십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어느 나라나 또 인턴을 수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따로 있잖아요.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일본에서는 어떤 부분들에서 인턴을 수용을 많이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호텔, 특급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리조트, 중증 료칸, 그리고 미용, IT, 디자인, 건축 설계, 그리고 자동차, 게임 개발, 간호복지, 그리고 교육, 통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고요. 한국 학생들의 인턴십은 과거 IT 중심으로 미용, 디자인 등 이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타 국가의 저가 인력으로 인해서 현재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호텔 인턴십 분야로 그 일본 서비스 문화의 적응력과 업무 그 효율성이 좋아서 네.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권 국가를 갈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영어가 좀 밑바탕이 되어서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어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등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어 능력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JLPT와 그리고 JPT라는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 JLPT 시험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고 매년 2번 7월과 2월에 한일 동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1에서 L5라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급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JPT 시험은 매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토익처럼 990점, 그러니까 만점의 점수제 시험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그 시험 중에 비교를 해보자면 JLPT N1 같은 경우는 JPT의 8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JLPT N2 같은 경우는 JPT의 600점 수준이고요. 그리고 JLPT N3는 그 JPT 400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실 JLPT N1이 가장 좋고요. 네.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 2나 그리고 3 정도가 적합하게 인턴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일본어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지만 인턴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상황 속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은요, 만약에 한 학생이 호텔에서 인턴십을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네, 먼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 그리고 기간입니다. 먼저 인턴십 절차는 그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력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공에 맞춰서 이력서가 물론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일본어 인터뷰는 1차, 2차 나눠서 2차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 합격이 된다면 이제 출국 2, 3주 전에 호텔이 확정이 됩니다. 예, 요건 이제 자기가 묵을 호텔이 아니라 일할 호텔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할 수 있는 그런 유급 인턴십을 네. 진행할 수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고 현지에서 OT 한 다음에 근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체제 기간이 1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희망하는 기간을 맞춰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텔도 근데 일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일본 인턴십의 경우엔? 네, 일본 인턴십의 호텔 인턴십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네. 그래서 채용 분야는 어학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프론트, 식음료부, 그리고 라운지 서비스, 조리부, 게시부 등 그 다양한 포지션에서 호텔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호텔 인턴십의 지역 분포가 있습니다. 네. 도쿄, 그리고 오사카, 그리고 도심부의 특급 호텔에서 나가노와 스즈오카, 그리고 홋카이도나 쿠슈 등의 지역에서 해당이 되고요. 호텔 프론트 업무는 사실 그 고객과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포지션에 맞추려면 JLPT가 레벨이 N1은 되어야 합니다. 최상 등급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JLPT 2 이상, N2 이상이어야 그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요. 만약에 JLPT N3일 경우에는 사실은 좀 백그라운드 업무를 좀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다양한 포지션을 하실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높은 이 호텔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학 성적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잘할 수 있고 또 포지션이 나뉘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인턴십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분야가 IT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이 IT 분야의 인턴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IT 인턴십은 가장 쉽게 일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IT 취업 비자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IT 관련 자격증인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처리 산업 기사만 있다면 일본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그 일본이 호혜 자격증 관련 조약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 인력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외국의 IT 인력들을 더욱 쉽게 취업시키기 위해서 맺어지는 조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분야 쪽에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웹 프로그램, 그러면 웹사이트 설계나 개발,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진행이 되고요. 시스템 개발이나 설계, 그리고 또는 서버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근무 조건에 관련해서는 급여 조건이 연봉 한국 급여로 따진다면 3,5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호텔 분야와 IT 분야 알아봤고 또 눈여겨볼 만한 인턴십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좋다 보면 통역 그리고 일반 회사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나 화학공업,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나 제조 회사에서 일본 현지 본사에서
통역사 업무를 하면서 한국으로 출장 개념으로 그 통역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네. 기획 마케팅과 새로운 그 서비스 개발 부서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학 수준이 당연히 JLPT N1 이상은 되어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급여 조건은 당연히 그 한국 급여로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오. 높은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잘 준비만 해서 간다면은 얼마든지 성공적인 일본 인턴십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본 인턴십을 고려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메시지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그 점들을 좀 제시하고 싶으신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해결할 부분들이 그 집을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대나 그리고 먼슬리 멘션이라든지 위클리 멘션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 비자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취지에 맞도록 서류를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자신의 전공 분야와 어학 실력에 따라서 훌륭한 인턴십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인턴십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